연락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날짜를 세고 계십니다. 2주 됐는데 괜찮을까? 3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 달은 참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4주가 됐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참았다고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내려고 하는 그 날짜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참을 만큼 참아서? 오늘따라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왠지 지금이면 될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연락 타이밍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심리 위치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혼자 계산하다 보면 대부분은 실수를 하게 되죠. 오늘은 이별 후에 1주차부터 5주차 정도까지 상대의 심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왜 같은 4주라도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완전히 끝나버리는지, 그 구조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달은 참아라.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왜 4주에서 5주일까요? 보편적으로 4주, 5주, 그 한 달이라는 값은 정답이 아니라 평균 값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 달이라는 숫자를 안전장치처럼 믿게 됩니다. 그래, 한 달만 참으면 되겠지. 그런데 자신이 겪은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같은 5주라도 누군가는 그때 문자를 보내서 기회를 만들고 누군가는 그때 보내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라는 건 시간이 아니라 상대의 이제 심리적인, 감정적인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날짜만 세다 보면 여러분들은 재회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틴 겁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보내는 연락에서는 대부분이, 거의 모든 문자가 감정이 묻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몇 주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1주, 2주, 상대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기회 구간인지 위험 구간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세요. 1주차는 사실상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예요. 연애를 할 때 우리 뇌는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보상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별이 오면 이 보상이 갑자기 끊기게 되는 거예요. 뇌 입장에서는 늘 오던 보상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금단 증상입니다. SNS를 계속 확인한다거나 카톡 알림에 심장이 뛰고 상대 프로필이 새롭게 바뀌면 그 하루가 무너지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보상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서 연락하고 싶은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금단을 멈추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나에게 그 도파민이 들어와야지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내시는 메시지는 내용이 아무리 차분하더라도 감정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여러분들의 그 문자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상대방에게 불안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게 되죠. 이 첫인상이 굳어지면 나중에 전략을 써도 회복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거의 90%가 위험 구간입니다. 2주차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을 보면 아직 방어 기제가 풀리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별을 먼저 말한 사람도 초반 1주에서 2주 정도는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물론 차이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은 붙잡고 싶은 상태인 거고 상대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인지부조화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별을 선택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뇌는 자동으로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보면 이별을 선택했다는 것이 맞았다고, 옳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근거를 찾게 돼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합리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차쯤에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고 하게 되면 상대방의 뇌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이것 봐. 역시 나를 못 잊었네. 이렇게 집착하는데 헤어지길 잘했다. 내 선택이 맞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붙잡고 싶은 상태, 상대방은 이별을 선택한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2주차에서 가장 큰 위험이에요. 그리고 이 2주차 때가 제가 내담자분들께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실수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본인들이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느끼고 상대방도 괜찮아졌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런 착각 때문에 문자를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3주차부터는 감정은 폭발 상태에서 내려와서 약간은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으로 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뇌는 여러분들의 내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장면은 흐려지고 좋았던 장면이 조금씩 부각되면서 더 올라오는 거죠.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기억의 재편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많이 혼났다는 사실은 기억은 합니다. 근데 그때 혼나고 아프고 그랬던 감정이나 그런 거는 많이 흐려져 있죠. 하지만 어렸을 때 내가 고백을 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초콜릿을 받았던 사탕을 받았던 그런 기억은 굉장히 큰 기쁨으로 남아있죠. 여러분들 기억이에요. 이게 기억의 재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재편성을 겪은 분들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남긴 마지막 이미지가 불안이었었는지 아니면 여유였었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매달리진 않았는지 혹은 울면서 전화하지 않았는지 이 차이로 인해서 3주차에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착각을 해서 실패하는 위험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자기 이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내담자분들의 개인적인 변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꽤 많은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3주차는 무조건 보내도 되는 구간이 아니라 분석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4주차는 상대가 여러분의 공백을 체감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맞다. 그 사람이 없지. 그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줬었는데 이런 것과 같이 이 시점부터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동을 해요. 사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서면 이제 상대방은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이 있었을 때의 편안함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전략을 제대로 세우면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4주차이지만 내가 헤어지기를 잘했다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반면에 상대가 공백을 체감하고 있다면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는 됐겠지라고 하면서 보내는데 같은 4주차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한 달은 기다려라 라는 말은 그냥 평균값이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성공이 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이제 4주차가 돼서 이제는 되겠지라는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들의 초반 행동과 혹은 여러분들 상대방 성향 그럼 개인 변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5주차에는 감정이 비교적 객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평가를 내리죠. 이 시점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가치를 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지?와 같은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시간만 계산하고 한 달하고 한 주는 더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설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돼요. 구조적인 설득을 할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별을 하게 된 원인 그리고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상대방 혹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 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생각을 하신 다음에 문자를
작성하셔서 재회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공백기를 보냈지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개인적인 변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별 원인, 누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는지, 매달림은 어느 정도로 셌는지, 그리고 차단 여부는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 성향, 예를 들면 회피형인지 불안형인지, 그리고 현재 상대방의 상황, 나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합의 이별인지 통보 이별인지, 이 중에 2개, 3개만 달라도 공백기 계산은 완전히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재회 타이밍은 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차단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울거나 매달리셨나요? 아니면 상대가 먼저 이별을 말했나요? 만약에 이 중에 2개 이상이 해당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달을 기다리면 된다 라는 그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쓰는 그런 템플릿 그런 것들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사용하는 구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담해서 해드리는 거는 연락 문장 하나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계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지 데이터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설계합니다. 제가 실제로 받는 정보는 이렇게 구조화가 됩니다. 1단계에서는 관계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을 하죠. 내담자 그리고 상대의 정보를 쭉 받습니다. 나이, 직업, 근무 환경, 연애 경험, 반복되는 이별 패턴이 있다면 그런 것들, 성격, 연애 성향, 특징, 가정 환경까지 내담자와 상대방 것들까지 다 똑같이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난 사연을 제가 시간순으로 다 봤습니다. 솔직히 만남부터 갈등이 생기고 결정적 사건이 있을 거고 이별을 하고 이별 후 행동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담자분들의 현실을 객관화하는 단계예요. 제가 분석을 해서 현실을 객관화해서 말씀드립니다. 2번째는 이제 핵심 원인, 이제 문제점을 분석을 해드려야 돼요.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 분석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상황적인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관계 패턴이나 어떤 심리 구조, 상대방의 어떤 포지션 그런 것들이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면적인 원인과 핵심적인 원인을 분리해서 반복되는 갈등 트리거를 찾고 감정 불균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예를 들면 상대방이 왜 방어 기제가 갑자기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를 해요. 마지막은 전략입니다. 공백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달, 그게 아니라 개인값으로 변수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공백기를 조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미지 회복 전략을 세우고 첫 연락 뿐만 아니라 이제 타이밍, 목적, 그 후에 흐름까지를 설계해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 타이밍과 실행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상담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상담해서 해드리는 거는 문장 하나만 어떻게 하세요? 일단 기다리세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변수들을 생각을 해서 그 공백기를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위험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기회 구간에 있는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이제 끝내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문자를 한번 보내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때는 이제 그걸 복구하려고 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 전에 오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게 벌써 한번 보내면 재회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후기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흔한 피드백이 아니라 완전 개인 맞춤형 분석이었다.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주니까 감정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구조로 보이기 시작했다. 혼자 했으면 계속 감정 소모만 했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했고 내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 차분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재회에 안 좋은 행동을 이미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아주셨다. 이게 저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발자 출신이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담자분들과 한 상담 내역을 데이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readme 같은 이런 시트는 제가 각 시트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은 그런 시트이고요. 컨피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외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점수 항목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구간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이제 구간이 다 나눠져 있죠. 이 점수 항목은 제가 더 추가를 할 건데 일단 이 점수 항목은 심리학, 뇌과학 쪽에 그런 논문들을 읽어보고 제가 경험적으로 있었던 그런 항목들을 추가를 하고 가중치를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import raw data 이쪽은 이때까지 제가 상담을 해온 분들 중에서 일부만 좀 뜯어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고요. 케이스 폼은 제가 이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마스터 DB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서머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내담자,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표면적인 이슈, 그리고 브레이크 트리거, 이별하게 된 트리거, 그리고 루트 커스, 이거는 이제 정말 헤어지게 된 근원적인 이유, 이것들은 이제 제가 상당한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점수 항목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논문과 경험적인 데이터로 해서 수식을 만들어서 점수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여성 호르몬이 우세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정한 단어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 내역을 완벽하게 제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재결합, 재회의 가능성,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제가 내담자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결국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상황을 요약해드리고 표면 문제나 트리거들, 그리고 근본 원인, 그리고 7일 동안 과제가 뭔지, 금지 행동은 뭔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30일 플랜이 될 수도 있고요. 40일 플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계산했던 것들을 이제 점수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DB들을 제가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DB화 시킨 다음에 조금씩 저희가 만든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고 여러분들께 점점 더 좋은 제외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외를 위해서 보내는 연락은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의 문제예요. 지금도 그래도 한번 보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은 감정 구간에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확신이 서는 분은 굳이 상담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그 상태로는 그 연락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이고 싶은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재회를 설계하는 연프로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날카롭고 유익한 재회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재회를 설계하는 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